유달산에 전설이 하나 있어요. 저는 이제 식물 분류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식물 분류학 중에서 어쨌든 알파 분류라는 바람에 전국의 이제 산과들을 다녔는데, 제가 국립수목원에 이제 말단 연구사로 들어가서 처음 했었던 일들이 우리나라에 사라져가는 희귀식물을 찾아내고 조사하고 기록하고 보존하고 이런 거였어요. 근데 이제 기록에 보면 학명이 알비치아 코레아나라고 한국 특산이라고 이름이 딱 붙었는데, 아무도 이 나무가 어디 있는지 어디 사는지 어디 분포하는지 모르는 나무가 있었던 거예요. 그 나무가 뭐냐면은 왕자리 나무라는 자귀나무 아시죠? 핑크빛 꽃 피는데 앞에 왕자가 붙습니다. 그래서 꽃이 연분홍색이 아니라 연 노란색 꽃이 피는 게 왕자리 나무인데, 그 나무가 아무도 본 적이 없고 찾아낼 수가 없는데, 이제 저희가 이렇게 식물하는 사람이 바이블처럼 갖고 다니던 대한식물 도감이라는 두꺼운 책이 있었는데, 거기 한 줄이 딱 나옵니다. 목포 유달산에 자란다. 그래서 그때는 지금 같지 않고 나름 파릇파릇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혼자서 무슨 연기였는지 모르겠어요. 혼자서 이제 조사 가방 메고 목포역에 내려서 목포역에서 이제 유달산을 향해서 이제 쭉 걸어서 올라갔었던 거죠. 그때 어제 저녁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소리도 들리고 참 그 정취가 마음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딱 산 앞에 갔는데 이게 동쪽으로 갈지 서쪽으로 갈지 정말 그 모래밭에 바늘 찾기처럼 막막했었어요. 근데 산길을 딱 따라 올라가다 어디선가 향기가, 이게 무슨 향기지 하면서 이게 완전히 전설처럼 향기 따라 길을 막 산길을 가는데, 이게 탁 코너를 꺾는 순간 그 눈앞에 이제 쫙 펼쳐진 식물이 있었는데, 이 왕자기 나무입니다. 이렇게. 보셨어요? 유달산에 살고 있는지 혹시 아셨어요? 네, 그리고 우리 여기만 게 아니라 전 지구상에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산 식물이고 매우 향기롭고 아름다운 식물입니다. 근데 지금 좀 우거져서 조금 그때 그 앞에 목포 바다가 보이면서 이 왕자기 나무 군락이 쫙 펼쳐졌을 때 그 감동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막막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제 한평생 식물 공부하면서 뭔가 할 때 그렇게 어느 순간 저한테 딱 펼쳐지면서 향기와 함께 다가왔던 저 나무가 어떻게 보면 이제 일생의 저기 깃발처럼 아주 힘들 때 딱 떠오르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예를 들어 인터뷰 하거나 이럴 때 추억 있으십니까? 뭐 경험 있습니까? 할 때 제가 항상 떠올리는 것 중에 목포 유달산의 저 왕자기 나무입니다. 한번 지금은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 후배들이나 같이 찾아보니까 이 근처에 있는 작은 야산에 한 4-5군데 파퓰레이션을 좀 찾기는 더 찾았어요. 어쨌든 그래서 항상 유달산은 제 식물 공부의 성지처럼 남아있는 곳이 이곳이기도 합니다. 안 잊어버리시겠죠? 이게 자귀나무는 합혼수라 그래요. 밤에 이렇게 잎이 서로 닫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신혼부부 밑에 심어주면 사이가 좋아진다는 전설도 있고요. 실제로 매우 향기로워서 꽃잎을 잘 말려서 벽엔잎 같은 데 넣거나, 이제 배우자가 아주 어려운 일이 당해서 집에 왔을 때 그 말린 꽃잎을 술잔에 딱 띄워서 한잔하면 향기와 함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는 전설도 있어서 사이좋게 해주는 나무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식물 분류학을 공부하고 국립수목원에 들어와서 제 소개 잠깐 하면, 오랫동안 국립수목원에서 일했습니다. 평생을 어쨌든 일했습니다. 보셨어요? 강릉에 있는 국립수목원? 네, 그곳이 제 이제 평생 있었던 직장이고요. 우리 총장님께서 저한테 메일 주셨을 때는 거기가 직장이었던가 그렇고요. 그리고 지난 5월까지 일하고 딱 한 달 쉬고 지금 국립세종수목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도 새로 생기고 새로 생긴 조직 가다듬기도 어려워 죽겠는데 개원도 하라고 그러고 아주 바빴어요. 그래서 지난 10월 10일 한 달도 안 됐죠. 아주 따끈따끈하게 개원을 한번 꼭 세종시 들리시면, 사실은 나무는 크게 키우고 큰 나무를 옮기는 건 정말 나무한테 사람의
욕심인 것 같고 작은 나무를 옮겨서 크게 키우는 게 이 식물원의 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직은 맨 땅에 나무 심었으니까 좀 어리긴 한데 지금 보시는 저 사계절 온실, 사계절 꽃을 볼 수 있는 온실인데 매우 좋아하세요. 인기가 폭발이어서 뭐 예약 꽉 차고 줄 서시고 난리니까 국립수목원이 광명에 있고 봉화 백두대간 국립수목원이 있고 국립수목원으로는 세 번째인데 처음으로 이렇게 도시 한가운데 있는 국립수목원이어서요. 그래서 뭐 다른 데 보존과 기초학문에 비해서는 저희 수목원에서는 정원, 우리 삶을 행복하게 해준 정원, 교육, 뭐 이런 문화, 식물 문화 이런 걸 중심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예를 들면 정원, 그래도 요즘 정원이 굉장히 인기인데 한국 전통 정원은 그러니까 한국 정원. 그러면 모두 다 이제 궁궐 정원, 창녕 후원하시지만 사실은 세계 첼시 플라워쇼 같은 세계적인 플라워쇼에서 대상을 받는 한국 작가들도 있어요. 정원 작가들. 그런 분들의 주제는 예를 들면 굉장히 처음으로 해외 상 받은 정원 작가가 있는데 제목이 정원의 주제 이름이 해우소예요. 해우소는 뭔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떻게 생각해보면 전통을 계승하지만 가장 한국적인 것들이 무엇인가들을 우리는 그동안 영국을 비롯한 선진국 식물 문화를 쫓아가기에 바빴는데 전통을 잘 정리하고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갈까. 그래서 굉장히 아름다운 전시들이 되어 있어서 계절 관계없이 혹시 지나시는 길 있으시면 들려주시면 좋겠고요. 물론 여러 가지 관련 기관과 같이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숲속에서 식물 공부하고 또 보존하고 여태까지 그랬다면 이제 정원과 그 문화를 만들어가는 이런 과정들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저희 기관 소개를 드렸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크게 두 가지 말씀을 드릴까 봐요. 저한테 이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이제 하여간 숲 살림, 식물을 통한 이제 지금 어떤 주변 상황에 대한 말씀 하나 요구하셨고 또 하나는 이제 그런 것들을 내 삶에 어떻게 담을까 하는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아시겠지만 어제 우리 초당대학교에도 조립 많이 하셨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일제의 강점기랑 한국 전쟁 거치면서 이게 아주 오래전 일도 아니더라고요. 60년대, 70년대 저렇게 막 흙 줄줄줄 떨어지는데 애기 없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국도를 지금은 이렇게 만들었죠.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이제 인정받는 게 많이 생겼는데 특히 아주 어려운 국가들 중에서 가장 부러워하는 게 국토가 푸르고 아름다운 것. 그때 60, 70년대 나무 심을 당시에 이런 얘기를 했었다고 해요. 국토가 아름답지 않은 선진국을 본 적이 있는가? 잘 살려면 우리가 지금 아무리 배고파하고 힘들어도 나무를 심어야 된다. 한편 생각해보면 아직도 뭐 보전이냐 개발이냐 그런 논리에 막 시달리고 있는데 그게 정말 어려웠던 시절에 국민들이 직접 한 나무 심어서 이 국토를 푸르게 만든 거는 세계 대전 2차 대전 이후에 어느 나라에서도 성공해 보지 않은 매우 자랑스러운 역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반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은 정원도 얘기하고 문화도 얘기하고 이렇게 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예를 들면 인제 가보셨나요? 자작나무 숲 굉장히 인제 좀 멀군요. 목포에서는. 인제 자작나무 숲인데 저기는 인제를 찾아오는 관광객 중에서 저 숲 보는 분이 두 번째로 많대요. 몇십 년 전에 나무 하나를 정말 아름답게 심어놓은 거 하나로도 이제 나무의 가치가 목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떤 삶을 이렇게 힐링을 하는 그 가치에서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는 거죠. 정말 선진국에 어울리는 사냐가 우리나라에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예전에 제가 산림자원학과 나왔다고 말씀드렸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60년 산림자원 예전에 이만과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된 학과예요. 일제강점기 때문에 있던 학과여서 제가 입학했을 때 2학년 그 과를 선택했을 때 학과의 60년 역사 중에 제가 6번째 여학생이라는 아주 희귀한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나무를 심고 이런 거는 정말 이렇게
노가다도 일본 말일까? 그런 노력을 동원해야 하는, 그래서 여학생과는 걸맞지 않은 이제 장소였는 그런 거지만 그 오지에서 숲을 가꾸고 심고 이랬는데 베고 심고 지금 완전히 개념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국토의 63%가 산이고, 그래서 그런 일들을 예전에 보시면 이렇게 하는 거군요. 그냥 녹화해서 이제는 같이 누리는 섬, 그다음에 아름다운 경관,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그 산림 협력 때문에 이게 지금 통일을 대비했을 때 가장 저희 몇십 년 전과 똑같은 지금 그 땅을 가진 그곳을 회복하는 일, 이런 것들이 주제이기도 하지만 결정적으로 산이 도시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익숙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도시까지 와서 사실은 이제 도시 내각, 외곽에 있는 그냥 심어놓고 버려진 산들을 이용하게 바꾸어 나가고, 미세먼지, 기후변화, 가장 숲이 필요한 것이 도시여서 지금 이제 숲 정책은 도시로 굉장히 무게중심이 많이 바뀌어서 그야말로 이제 삶을 바꿔가는 그런 곳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하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식물원 수목원입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공원하고 정원하고 수목원하고 다른 점이 뭘까요? 아니 더 쉽게 공원하고 수목원하고 다른 점이 뭘까요? 근데 이제 지금 너무 심각하세요. 제 얼굴 표정이 굉장히 심각하신데 제가 하는 얘기는 심각한 게 단 한 가지도 없고 그냥 편안하고 기억도 소환하시고 미래도 생각하시면 편안하게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공원하고 수목원하고 다른 점이 뭘까요? 그렇죠. 나무 심고 키우고 가꾼 거는 같은데 공원의 경우에는 그냥 아름답게 키워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그냥 그 공간을 즐기는 것이 목적이라면, 수목원과 식물원은 심어진 식물들이 다 자원으로서 이력 관리가 되는 일종의 패스워드 데이터라고 저희가 말하는데 이력 관리가 되는 자원이에요. 그래서 그 식물원에 있던 또는 수목원에 있던 식물이 그 자연에 있는 것들이 훼손되고 없어지고 이랬을 때 다시 거꾸로 돌아가서, 물론 식물원에 있는 식물들은 자연에서 오지만 그것들을 현지 자생지에 보존하는 기관이고, 자생지가 훼손됐을 때 다시 자생지로 복원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들, 아무데나 막 심으면 그거는 복원이 아니라 교란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전적으로 동일한 혈통을 가진 이런 것들을 현지 외에 보존했다가 또 복원도 하고 하는 이런 중요한 길이 있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러한 식물들을 왜 먹으냐 하면은 앞으로 미래에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라는 개념으로 해서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약용, 식용, 관상용 수많은 것들이 활용될 수 있는 그 식물의 소스인 거죠. 실제로 뉴욕 보테니컬 같은 데서는 암센터와 같이 경매식물 연구소를 같이 운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혹은 그 나라의 가장 많은 식물들을 모으고 보존하고 활용할 수 있고 알기 때문에, 그래서 식물 어떻게 보면 자연과 사람과의 그 사이에 그 수목원과 식물원이 있어서 양쪽을 서로 이렇게 손잡아주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식물원 수목원에서 정원까지 가서 온 나라가 정원이 이제 폭발적인 좀 상태입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의 정원이 막 폭발 직전이에요. 그 지자체마다 어떤 정원 정책을 갖고 오는 것이, 그런데 계기가 된 것 중에 하나가 그 순천만 국가정원, 순천만 국가정원이 이제 처음 생길 때 이제 진행을 할 때 순천시에서 이제 여러 군데 정부 기관들이랑 의논을 했어요. 같이 하자고. 근데 어느 부서에서도 정원은 우리 게 아니야. 우리 부서와 정원은 상관없어. 그랬었는데 그때 당시 이제 산림청에서 식물원 수목원 법과 정책을 가지고 있으니까 정원은 식물원 수목원이 그 요람인 거니까 우리가 하는 게 맞겠다. 그래서 그때 이제 파트너가 돼서 같이 시작을 했는데 순천만 정원이 굉장히 폭발적인 인기를 600만 명 이렇게 당시에는 훨씬 많았고 지금도 그렇게 유지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일을 지속할 수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서 지금은 국가의 법도 있습니다. 수목원점 정원 조정과 진흥에 관한 게 규제법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잘 진흥해 줄까 하는 그런 걸 힘입어서 굉장히 폭발적인데 여기에 굉장히 앞서갔던 게 이제 전남인 것 같아요. 아마 아시겠지만 숲속의 전남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그 개발 공장 지금 공장 굉장히 많이 쓰고 이랬었던 데는 사실 지금은 다 살고 싶지 살기 좋지 않은 이제 그런 곳으로 개념이 바뀐 거죠. 그래서 이 숲속의 전남이 이렇게 곳곳마다 마을마다 혹은 꼭 오지의 숲이 아니라 작은 마을마다 꽃과 풀과 나무가 있고 그런 어떤 문화가 있는 그런 곳곳의 숲속이 하나의 정말 아름다운 가장 우리나라의 국토의 아름다운 공간이라는 그 숲속의 전남 정책이 그래서 그것이 확대돼서 지금은 숲속의 대한민국으로 그 정책이 확대가 됐어요. 이게 전남에서 촬영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숲속의 전남 하나만 안 됐고 우리는 숲속의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간 상태고 특히 이제 그 국가전용을 중심으로 이 전 남북 지역에 있는 전통 공간들 그런 것들 다 엮어서 집집마다 정원을 가지고 있는 집집마다의 오래된 정원들을 오픈하기도 하고 그것들이 지역 축제로 해서 굉장히 중요한 제 미래 세대 이슈로 우리 이 전남이라는 공간이 지금 정말 급부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정원뿐만 아니라 이제 숲길도 굉장히 사람들은 왜 이렇게 걷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수직적 등반으로 이어지던 삶이었는데 지금은 수평적 걷기로 사람들은 정말 걷기 하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걸을까? 니체가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모든 생각은 걷기로부터 나온다라고 했는데 한참 걸어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숲길을 걷다 보면 많은 생각이 나는 게 아니라 불필요했던 많은 생각들이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지금은 이런 걷기가 어디까지 와 있냐면은 살림 치유 그래서 이제 의학계와 같이 직접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가 해서 여러 가지 치유사 프로그램도 나오고 해서 굉장히 그 사이에 저희가 몇십 년 전에 국민들이 이렇게 숲 가꾸는 사이에 굉장히 많은 이 식물과 숲과 관련된 정책들이 진화되어 나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어느 정도까지 와 있냐면요. 이게 최근에 본 아주 그런 데도 있구나 싶었는데 그 봉안당이에요. 그 납골당이죠. 여기가 납골당 여기에 매우 호텔이 있고요. 호텔이 있고 아주 유명한 카페가 있고 뭐 티하우스도 막 영국에서 한 날 넘어 같은 티하우스도 있고 정원은 웨딩을 하고 여기서 프로그램이 있고 그런데 그 여기가 이제 그 호텔 있고 정원 있고 뭐 레스토랑 있고 각각이 다 핫해요. 그것만 보러 가는데 그 위에 봉안당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봉안당 안에 들어가 보면 여기가 미술관인지 박물관인지 봉안당인지 그래서 그 봉안당 이 정원이 그 정원이 매우 유명한 그래서 개념이 그 살아 있을 때 항상 가족과 쉬고 즐기고 행복했던 공간에 나의 부모님이 함께 저기 계신다라는 그런 개념까지 어떻게 보면 생각보다 이 식물과 만나는 문화가 아주 가까이 지금 와 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세 사람 혹시 공통점 아세요? 나름 유명한 저 끝에 사람, 끝에 분. 이분은 그 유명한 헤르만 헤세 그 데미안 로데 굉장히 그분 소설들을 막 좀 암울하고 막 복잡한데 이분은 정원일의 즐거움이라는 책도 있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나 그런 식물을 가꾸는 과정 자체에서 힐링하고 바꿔나가고 생각들이 정리되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분도 두 번째 분도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우리 찰스 황태자인데 정말 유명한 정원가고요. 영국에 여행을 가시면 유명한 데 다니시는데 이 찰스 왕세자의 그 정원이 있어요. 예약하셔야 돼요. 서울에서부터. 그런데 책을 쓸 만큼 이제 정말 해서 손자 생겼을 때 제일 먼저 해준 게 저런 다락방 정원 만들어주고 이렇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삶이 이 사람은 누굴지 혹시 모르시죠? 이 사람은 그 장진우라는
젊은 셰프예요. 30대 초반의 셰프인데 서울에 가보면 이제 이태원이 있고 그 밑에 해방촌이라는 아주 어떻게 보면 서울 문화의 이태원도 아실 거고 이태원보다 더 낙후되고 뭐 그런 동네입니다. 그 산자락 밑에서 굉장히 근데 이제 이 장진우라는 셰프가 정말 젊은 사람이 정말 훌륭한 것 같아요. 식당을 그 아무도 안 가는 거리에 이제 식당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아주 새로운 개념에 가는 곳마다 아주 새로운 개념에 그래서 보통 하나 둘 성공하면 프랜차이즈로 만들어서 뭐 크게 발전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새로운 개념의 식당을 만들어가면서 새로운 식당 문화 그다음에 일자리들을 계속 만들어가는 아주 훌륭한 청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만들어서 그 암울했던 거리 자체가 아예 핫플레이스로 바뀌어버린 역할을 하는 젊은 친구인데 이 사람이 이제 자기 경험담을 얘기하는데 굉장히 다양한 식당들을 만들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빵집도 하나, 베이커리도 하나 만든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가 워낙 좀 그러던 동네다 보니까 막 아무데나 쓰레기 버리고 냄새 나고 그래서 특히 이제 그 동네에 아주 고약한 성품을 가진 할머니가 한 분 계셨나 봐요. 그래서 원래 쓰레기는 저기에다 버려야 되는데 이 빵집 앞에는 이렇게 계속 빵 냄새가 나도 시원치 않을 판에 이 빵집 이게 빵집 앞에다가 쓰레기를 계속 갖다 버리신 이 사람 하여간 빵을 만들어 그렇게 아주 젊은 사람들 좋아하게 핫하게 만드는 그런 그래서 이 사람이 고민을 하다가 이 앞에다가 자기 말로는 정원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엔 정원이라기보다는 하여간 화분 이렇게 식물을 그래서 그걸 갖다 놓고 나서 그 이상하고 고약하고 하여간 그 갈등의 원인이 되는 할머니가 어느 날 조 화분 조 정원 중에서 사과나무가 꽃을 하나 피운 거예요. 할머니가 그 사과나무에 꽃을 보면서 거기 머물러서 이제 미소를 짓기 시작하시고 그때부터 화해의 시작이 돼서 이제 동네가 함께하는 방. 어떻게 보면은 어떤 세상을 바꾸는 아주 작은 계기가 어떤 식물 하나, 꽃 한 송이 이렇게 가지 않는가, 꽃을 건네고 주고받고 하는 것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세상과의 화해의 수단이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들. 그래서 다 스토리는 다르지만 알게 모르게 삶 속에 식물을 담아가는 일들은 매우 파워풀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 폭발적인데 제가 이건 제 생각인데 요즘은 어디까지 가 있냐. 아까 어제 어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정원이 이렇게 그냥 꽃만 있고 알록알록하고 이렇더라 지속성도 없고 얘기를 하더라 하셨는데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보는 미래의 정원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온 국토가 그 알록알록한 식물들을 도입해서 이제 공간을 만들어내기 시작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 이제 미래에 이것을 좀 열심히 해보고 싶다는 것 중에 하나가 숲 정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오지에 굉장히 설악산 또 하면 굉장히 좋은 숲들이 많지 않습니까? 명산들이, 국립공원들이. 근데 지금 방치되어 있는 곳이 뭐냐면 우리 주변의 둘레산들. 우리가 야산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예전에 나무를 그냥 심어놓고 다시 푸르다고 그냥 냅두고 근데 이제 밀도가 적지 않고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심었기 때문에 적절한 그래서 나무들은 그냥 엉키고 아무것도 그러니까는 죽은 공간 이렇게 겉으로 보기엔 파랗지만 안으로 들어가면은 거의 죽은 공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태까지의 숲과 정원은 무엇인가 집어넣어서 계속 만들어냈는데 그렇지 말고 비워내는 정원. 그래서 막 빽빽했었던 그 숲에 있는 것들을 천천히 지금 죽은 나무 걷어내고 그 안에 이제 가지 잘라주고 지금 너무 빽빽해서 볕이 안 들어가니까 그 안에 있는 초반층들 풀들은 그냥 깜깜하고 아무것도 재미없는 이것을 정말 적절히 걷어냄으로써 빛이 들기 시작하고 이게 진짜 놀라운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일본의 사례인데 몇 년, 3년 만에 30종 숲속에 갖다 심은 게 아니고요. 저랬던 삶을 이렇게 걷어냄으로 인해서 정말 아름다운 야생의 꽃밭이 되는 거죠. 비워내는 작업을 하면서 그리고 특히 좀 이런 일들이 의미 있었던 게 계속 집어넣잖아요. 소기적으로. 근데 걷어내고 드러내고 이 안에 있는 이런 뭐 시설물 같은 거 콘크리트 집어넣어서 건물 짓고 뭔가 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콘크리트로 건물 짓고 뭐 짓고 막 이러는데 여기서 걷어내는 소재를 갖고 테이블도 만들고 아무것도 그 인위적인 것들을 숲속에 다시 집어넣지 않고 하면서 그이 나무 테이블 사이에 다시 또 작은 정원이 만들어지고 이제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저 명산 저 우리나라의 생물 다양성 보존의 핫스팟 같은 것들을 계속 가서 훼손하지 않고도 우리 주변의 공간들이 이렇게 정말 풍요로운 공간이 되지 않을까 해서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중에 제가 생각하는 일 중에 하나이고요. 또 하나 지난 2주 전에 그 국제 정원 심포지움을 한국에서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팬데믹 시대니까 이게 다 초청해서 한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식물원 정원 전문가들 왜 그 미국의 하일로드 웨이 만드시고 이런 분들을 다 하나씩 일주일에 한 번씩 그분들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발표하고 영상으로 이제 하루 모아서 이제 한 영상으로 이제 쫙 저는 이제 패널로 스튜디오에 가 있고 전 세계 그런 분들이 앉아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때 굉장히 제가 아주 인상적인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저희가 정원, 수목원, 식물원, 영국의 정원 저희는 지난 20년, 30년간 벤치마킹하고 목표를 둬서 우리는 어디까지 따라갈 수 있을 건가. 영국의 큐가든의 표본이 100만 점, 1000만 점이면 우리는 몇 년 뒤에 몇 점 할 수 있고 몇 종의 컬렉션을 가능할 수 있고 이거 갖고 맨날 살아왔는데 그때 굉장히 유명한 그 마이크 먼도라는 그 에덴 프로젝트 영국에서 만드신 분이 우리가 매일 바이블 같이 생각했었던 영국의 대부분의 정원과 공원은 좋은 이제 이 시대에 좋은 사례는 안 된다. 그 창이 그 싱가포르 가면 저 사진을 보여준 창이 공원, 그다음에 가든스베이 그 정원은 매우 아름답지만 이거는 생산적인 공간이 아니라 자연을 그냥 소비하는 공간이고 지속성이 없는 공간이다. 그러니까 팬데믹 시대를 겪고 나니까 우리 시대에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그것은 자연을 통한 도시가 지금 면역이나 뭐나 안전 지금 저희 정말 이렇게 마스크까지 써야 되고 뭔가 균형 어리고 폭발적인 이 바이러스가 발생해서 전국을 뒤엎고 그래서 도시의 안전과 생명력을 복원하는 일은 자연을 회복하는 일이다. 그래서 저렇게 소모적이고 이런 것들은 더 이상 좋은 사례가 아니고 그때 이제 제시한 여러 가지 일 중에 하나가 멀티 스페시스 클라이언트라고 모나코 나비라고 들어보셨어요? 이렇게 파란색 나비 세계적으로 굉장히 아름답고도 멸종위 기종인데 도시에 그 나비가 지나가서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내고 빌딩에 생산적으로 하고 없애는 게 아니라 저런 공간을 만들어서 다른 생명들이 같이 찾아들도록 그 공간을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여기는 그 국립 야생화 센터라고 해야 하는 도시가 있고 아마 목포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시가 있고 대도시에 이런 공간이 있으면 이제 저희 공원 만들고 구조물 만들고 콘크리트로 계단 만들고 건물 만들고 계속 아름다운 정을 만들어가고 했었는데 지금 이제 그런 걸 다 걷어내고 여기 있는 야생의 식물들이 그냥은 좀 쉽지 않아. 그냥 야생화를 활동하시 그냥 야생 심어놓은 것은 아름답게 조화되기까지는 수십 년이 수백 년이 걸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도와주는 거죠. 어떤 자생식물이 어떻게 커가고 그것이 이렇게 아름다운 꽃밭으로 회복되고 거기에 다른 생명들이 찾아들고 하는 것이 어떻게 생각해보면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자연과 사람들이 자연과 서로 화해하고 같이 그것을 끌어들여야 우리가 정말 미래도 안전하지 않는가가 지금 전 세계의 화두더라고요. 그 웨일즈에 있는 식물원에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게 하나는 그 폴리네이터, 그러니까 우리 쉽게 말하면 벌과 나비, 꽃가루 바지를 해서 나주에 배가 옛날만큼 영성을 왜 좀 물컹하고 하는 원인 중에 많은 또 어떤 분들이 예측하기를
그거를 꽃과 수분을 해주는, 다 인공 수분하잖아요. 근데 그걸 꽃가루 발주를 도와주는 그 화분 매개자 폴리네이터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 원인이 아니냐는 원인을 두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 팬데믹 시대 굉장히 재밌었던 프로젝트 중에 하나인데, 이 벌을 이렇게 벌이 이렇게 꽃가루를 날리잖아요. 그러면 그 벌에 그 꽃가루 첨단 과학이 같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다리에 묻은 꽃가루를 DNA 분석을 쭉 해서 DNA 바코드랑 비교해 보면 저 벌이 어떤 꽃들을 찾아다녔다를 찾아내요. 그래서 그 꽃들을 이제 폴리네이터 아이디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꽃들은 이 식물을 심으면 식물만 심어도 예쁜 게 아니라 무슨 벌을 불러들일 수 있다, 무슨 나비를 불러들일 수 있다, 여러 가지 생명을 함께 살릴 수 있는 식물이다라는 아이디를 주고 비가든 벌의 정원도 만들고 여러 가지 이벤트도 만들고 하고, 어떤 이번에 팬데믹 시대에 어떤 프로젝트가 있었냐면 저렇게 인증받은 씨앗을 수목원에서 국민들이 요청하면 줘요. 보내줘요. 그러면 사람들은 집 안에만 갇혀 있으니까 그 씨앗을 키우는데 그냥 예쁜 꽃 키우는 게 아니라 다른 생명을 도시의 안정과 같이 조화를 그 다른 폴리네이터 곤충들을 부르는 꽃을 심고 그것을 키워서 다시 식물원에 보내요. 그러면 식물원에서는 그걸로 폴리네이터 가든을 만들어서 공간을 확대하고, 여기까지 지금은 어떻게 보면 시민운동이 여기까지 가 있는 게 현재 상태이더라고요. 제가 한 2주 전까지 정원이 아름다운 얼마나 힐링을 주고 여기까지 제가 항상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한 단계 더 가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아서 하여간 이 시대가 많은 이야기를 저에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제가 좀 너무 거창하게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세상은 이제 이렇게 식물과 대상으로 이렇게 변해가는데 너무 거창하긴 하잖아요. 내 삶에 풀과 나무는 어떻게 할까? 한번 식물 수목 이제부터 이제 여러분의 얘기로 한번 가볼까 봐요. 정말 가을 아름답지 않으세요? 가을 어떻게 보내? 이제 가을이 막 다 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내세요? 저기 총장님 가을 즐기신 거 있으세요? 가로수 한번 잘 유달산 한번 올라갔다 오셨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정말 아름다운 계절인데 어떻게 보내시고 있으신지 한번. 정말 변화무쌍한 것 같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정말 우리나라는 곳곳에 정말 변화무쌍한 것. 그래서 제가 식물 공부한 지가 꽤 오래된 거죠. 근데 생각해보면 가면 알수록 알아지는 거는 하나도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아지는 것 같고 도대체 근본적으로 아는 게 없는 것 같고 요즘은. 그런데 이상하게 굉장히 깊어지는 게 있는데 미천함을 느끼지만 이 애정만큼은 정말 맹목적이 돼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식물의 세계가 품어주는 세상의 크기가 그런 것 같습니다. 뭔가 잘리긴 했네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오늘 작은 시간이죠. 부족한 이야기지만 그 길목이란 말을 제가 썼었는데 요 시간 지나고 나시면 여러분 삶이 이제 초록색 숲으로 가는 그 길목까지 오늘 제가 안내를 할 수 있었으면 싶습니다. 또 너무 밝아서 그런데 그 봄이에요, 봄. 그죠? 여러분 봄 기억나세요? 여러분 봄은 어떤 모습이셨어요? 여러분 기억 잘 안 나세요? 봄에 피찬득 선생님이 이런 막 새순이 막 저는 어떻게 보면 막 화려한 단풍보다 제각각의 색깔로 막 올라오는 저때 계절이 참 저는 좋더라고요. 화면이 이 사진을 선명하게 안 보여서 개인적으로 매우 섭섭합니다만 요 때를 금방 찬물로 세수한 21살 청신한 얼굴이다. 정말 저렇게 맑고 깨끗한 봄이 불과 몇 달 전에 우리 곁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께서 보셨는지 간직하고 지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한 달이 지나면 숲은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때 되면 이제 다양하게 올라오던 새순들이 이제 광합성을 하면서 녹색으로 변해가는 거죠. 아, 진짜 너네들 열심히 일하고 있구나. 이제 이렇게 보시면서 아까 가을이 오고 또 가을이 지나면 아까 뭔가 약간 밑에가 잘리긴 했네요. 그죠?
그 가을이 오면 이제 곧 겨울이 오죠. 아까 기후 변화 말씀도 하셨는데 겨울이 걱정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기후 변화가 그냥 온도 상승이 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뛰어드니까 굉장히 어려운데 그 어떻게 이 겨울은 어떻게 갈까가 좀 걱정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 언땅도 가고 이 얼었던 땅을 식물에 있어서는 가장 어려운 계절이 겨울이거든. 다 얼어버리니까. 그런데 그 어려운 동토의 겨울을 이기고 올라오는 걸 보면은 정말 가장 보드랍고 말랑한 새싹들인 거죠.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어떤 식물은 여러 가지 희망이기도 하고 용기이기도 하고 저런 것들을 담아낼 수 있는 마음만 있다면 정말 뭔가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무들의 세상이 저희와 다른 점이 많지만 그 식물이랑 같이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세월이 흘러도 매년 어린 순과 꽃들을 피워내죠. 저도 이제 이제 이렇게 시간이 막 흐르다 보니까 나이를 들어간다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나이를 들면서 매우 경계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딱딱해지는 제 사고에 갇혀서 고집세지고 주장이 강해지고 정말 이렇게 오랜 경험이 쌓일수록 그것이 좋은 것으로 흘러야 되는데 고집스러움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제 우려가 정말 많아요. 근데 나무들을 생각해 보면 수백 년을 살아야 나무가 그리고 속이 다 비어서 동공이 다 비는데 그런 나무도 봄이 되면 저렇게 고드랍고 말랑말랑한 새순을 내오를 줄 알고 때가 되면 꽃줄을 피워내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제 화두가 어떻게 나무처럼 평생을 저 말랑말랑한 느낌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가. 사실 나무 하나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나무는 경쟁하지만 결국은 이제 나무 식물 이야기들을 하면 결국은 경쟁 얘기 얼마나 치열하게 얘들이 지혜를 모으고 살아가고 햇빛을 경쟁하고 물을 경쟁하고 다른 식물과 경쟁하고 다른 생물 종들과는 어떻게 하고 막 이런 경쟁인데 이게 식물의 경우에는 아니 사람들은 막 경쟁의 끝이 엄청 정말 우리 지금 주변에 보는 그 끝없는 경쟁의 끝들 보시잖아요. 갈등하고 욕하고 싸우고 대립하고 그런데 그렇게 식물은 경쟁을 하지만 결국은 서로 자리를 내요. 더불어 숲속에 있는 이 수직적 공간들 햇볕을 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하지만 결국 그 수직적 공간을 나눠갖고 이 하늘을 보시면 저거를 용어로 샤이니스라고 서로 부끄러워하는 건 아니지만 결국은 저 나무들이 각각 햇빛을 하나에서 질주했지만 서로 저렇게 자리를 내어주고 짜 들어가신 분들은 열매를 많이 쓰는데 어쨌든 이 질경이가 사는 방법을 한번 알아볼까 봐요. 질경이는 차전자, 자동차 바퀴 옆에 이제 사는 거예요. 길바닥에 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왜 질경이는 길바닥에 살까요? 그럼 다시 질문을 해볼까요? 숲속이 살기 좋을까요? 식물들은 길바닥에 살기 좋을까요? 당연히 숲속이죠. 그런데 왜 쟤는 길바닥으로 나왔을까요? 이게 예, 뭐 약간 다 비슷하신데 질경의 고민은 이랬던 것 같아요. 숲속이 다 좋지만 햇빛 때문에 다 그래서 큰 나무에 가리고 다른 풀에 치이고 뭐 나는 정말 어려워도 햇빛만은 가득한 기회의 땅 블루오션 길바닥으로 나간다. 네, 이렇게 질경이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길바닥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길바닥으로 나와서 살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봉착을 했어요. 일단 밟히면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숲속의 식물들은 밟히면 꺾여서 죽는데 쟤는 포기가 변신을 합니다. 그래서 밟아도 살고 밟아도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씨앗을 맺었어요. 그래서 다 이제 씨앗에서 후손하자고 이제 다 이러고 사는데 씨앗을 맺어서 씨앗이 떨어졌는데 발화가 어려운 거예요. 너무 열악하니까.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변신을 합니다. 그 차전자가 질경이가. 그래서 질경이는 씨앗이 비가 오거나 수분이 공급되면 그 수분을 다 자기가 이렇게 품어 안아요. 그 자기가 그래서
일정한 크기로 자랄 때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수분으로 이제 일정한 기간을 키워내는 거죠. 그래서 그 아주 어려운 여린 씨앗의 시기를 극복해서 이제 산에 갔는데 길을 잃어버렸다. 질경이가 보인다. 그럼 질경이 따라오면 길로 나올 수 있을 그런 풀인 거죠, 저게. 그런데 그 이제 사람들은 그저 질경이가 사는 방법을 보고 뭘 발굴했을까요? 요즘에 이제 그 잘 발굴하면 신약이나 뭐 건강약식 중에서 이제 남자분들한테는 가장 발굴이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탈모제라고 하더라고요. 여자분들을 위해서는 영원한 숙제, 저한테도 절실한 이 다이어트 식품, 그죠? 근데 이 차전자는 이미 다이어트 식품으로 개발돼 있어요. 사람들이 이 자전자가 사는 방법을 잘 보고 힌트를 얻은 거죠. 그래서 씨앗을 알아 요만큼 먹고 물을 마시면 씨앗이 그 물을 배출하지 않고 그냥 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뱃속에 빵빵하게 밥 안 먹어도 엄청 배부른 것처럼 느끼게 해주는 그런 원리로 다이어트.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흔하디 흔한 질경이 하나 잘 살펴봐도 수많은 답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일 아쉬웠던 게 몇 년 전에 노벨 의학상 받은 그 개똥쑥, 우리나라에도 옛날 어른들이 약으로 쓰고 어쩌고저쩌고 했었는데 그 암을 죽이는 능력이 저렇게 높대요. 그래서 그걸 갖고 중국 학자가 노벨상을 탔어요. 생각해보면 이제 우리의 의학자들은 풀밭의 개똥쑥과 함께 친하게 살지 않았겠죠. 예전에 엉겅퀴 요즘에 그 많이 나와 있는 간 좋다고 하는 좀 이름 생각 안 나는데 예 그거 이제 발굴하기 한 10년 전쯤에 저한테 엄청난 그 의학계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는 저기 엉겅퀴가 흔한데 그런 거 연구하시는 분들 엉겅퀴를 보기도 구하기도 엉겅퀴 구해달라는 소리 그런 거 다시 좀 마음에 좀 느껴지는 게 있으시죠? 진단의 철주 마음대로 이루는 쟤는 제가 진단입니다. 그러면 우리 화전 붙여먹고 그럼 얘는 지금 보시는 연한 분홍색 꽃이 핀 저게 그냥 철쭉이고요. 이 아래에 있는 거는 산철쭉이에요. 분명히 다른 거 보이시죠? 예, 그 개꽃 맞습니다. 참꽃 진달래를 참꽃 먹을 수 있어 참꽃이다 그러면 철쭉은 먹을 수 없어 개꽃이라고 부르고 진달래 먼저 피고 이어서 다 달라요.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강합성이 이루어지면 이제 초록으로 바뀌는 거죠. 봄이 오는 숲에 막 지나치셨지만 여태까지 몇십 년간 머무르고 서서 저거를 잠시 바라보는 순간 정말 그때부터 새로운 여러분의 삶이 시작. 가을도 마찬가지입니다. 단풍빛 다 나무마다 다르고요. 한 나무에서도 저 가을이 가고 겨울이 오는 방향도 보여요. 그런 시간이 얘는 뭘까요? 마음이 급한데요. 저쪽 거는 여러분 잘 아시는 둥글레 참 아시는 둥글레. 바닥에 여러분 그 땅속에 기는 줄기 둥글레를 보시려면 산에 막 올라가 절대로 못 보시고 가다가 서서 쭈그리고 앉아서 이렇게 들춰보면 저렇게 조랑조랑 세상의 순결하고 아름다운 저 모습이 비로소 보이는 거죠. 얘는 은방울꽃이에요. 이름은 들어보셨죠? 은방울꽃도 잎에 가려서 안 보이는데 저는 정말 수십 년간 식물을 봤으면서도 저 은방울꽃을 만날 때마다 어떻게 저렇게 하얗고 예쁘고 막 저랑 오늘부터 뭐 하시겠어요? 마음 잘해서 일단 고개를 숙여보세요. 땅 속에 땅 위에 지금 뭐가 아직도 얼어 죽지 않은 풀부터 오밀조밀 막 수많은 단풍도 고개를 딱 들어보시면 우리가 흔히 알았던 튤립 나무 가로수 있는데 튤립 꽃 한 번 본지 여러분 은행나무 꽃 한 번 보신 적 없잖아요. 문 앞에 있는 나무 향해서 고개를 들어보시고 오감을 열으시면 나무나 풀은 그냥 눈으로 보는 것만이 아니라 향기를 느끼고 이 쥐통나무 엄청 구박하지만 얼마나 좋은 향기가 나는지
나무를 타고 들어오는 바람이 얼마나 상쾌한지 오감을 열고 느껴보시면 하여간 참 좋은 친구예요. 식물은. 그래서 여러분과 하여간 더불어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